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미국 CNN, 프랑스 미슐랭, 일본 NHK 취재진이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휴게소라고? 세계 최고 미식 전문가들이 동시에 무릎을 꿇은 현장, 그 충격적인 순간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300개 이상 평가한 프랑스 미식 평론가가 한국 휴게소 음식 앞에서 평가표를 찢어버린 사건. 더 이상 유럽 레스토랑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며 사임을 선언한 그녀의 충격 고백까지. 50개국 미식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CNN, 마이클 존슨 PD는 현장에서 촬영을 중단시키고 이건 휴게소가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미래형 식문화 공간이라며 다큐멘터리 주제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일본 최고의 요리 평론가가 자국 고속도로 회사에 보낸 충격적인 보고서. 우리는 20년 뒤처져 있다.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처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도대체 한국의 평범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 휴게소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한국 휴게소의 충격적인 비밀.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 현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딱 1초.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이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을 함께 확인하세요. 시작합니다. 저는 CNN의 음식 다큐멘터리 PD 마이클 존슨입니다. 50개국 음식 문화를 취재해온 베테랑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이번에는 세계의 휴게소 문화를 주제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휴게소라고 하면 대부분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조악한 시설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휴게소도 깔끔하긴 하지만 음식의 질은 평범한 수준이죠. 한국의 휴게소가 특별하다고들 하던데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그렇게 의문을 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바로 경부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안성휴게소, 취재팀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에서 온 음식 평론가들이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음식 비평가 다나카 켄지는 차 안에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 휴게소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특히 홋카이도 휴게소의 해산물 덮밥은 최고죠. 한국도 비슷한 수준이겠죠? 프랑스에서 온 미식 저널리스트 소피 디발은 더 회의적이었습니다. 휴게소는 그저 지나가는 곳일 뿐이에요. 진정한 미식은 도시의 레스토랑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안성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 모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휴게소인가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대형 쇼핑몰 같은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주차장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설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휴게소보다 3배 이상 커 보였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장들이 줄지어 있고 푸드코트, 카페, 편의점, 기념품 숍까지. 마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다나카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일본 최고의 SA 서비스 에어리어보다 훨씬 규모가 크네요. 이건 예상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저에게 휴게소 화장실이란 대부분 사용하기 꺼려지는 곳이지만 이곳은 5성급 호텔 수준의 청결함을 자랑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하루에 수천 명이 이용하는 곳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가능한가요? 안내를 맡은 한국도로공사 김태준 대리가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 안성휴게소는 하루 평균 약 2만 명이 이용합니다. 청소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고 첨단 환기 시스템과 자동 세척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2만 명이라는 숫자에 우리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식당에 들어섰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푸드코트에는 10여 개의 음식점이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안성맞춤 한우국밥입니다. 안성 지역 한우만 사용하고 매일 새벽부터 12시간 이상 끓인 육수를 사용합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휴게소에서 12시간 끓인 육수라고요?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는 한 그릇씩 주문했습니다. 그릇이 테이블에 놓이자마자 풍겨오는 깊은 향에 소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향. 믿을 수 없네요. 우리 모두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육수는 깊고 풍부했으며 고기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소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파리의 많은 비스트로보다 훌륭한 맛이에요. 다나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도 좋지만 이 깊은 맛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리고 제가 20년간 음식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느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휴게소 음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한국 음식 문화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군요. 우리는 식사를 마친 후 주방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방은 최신 설비로 가득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형 무쇠솥에서 국밥 육수를 끓이고 있는 70대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40년간 국밥을 만들어 온 그녀는 이곳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새벽 4시부터 육수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한우 뼈는 청정 지역 농가에서 직접 공수하고 모든 재료는 당일 사용 원칙을 지킵니다. 놀라운 것은 주방의 효율성이었습니다. 휴게소 주방이라고 하면 대충 만드는 패스트푸드를 상상하기 쉽지만 이곳은 마치 미쉐린 레스토랑 주방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약 2,000그릇의 국밥을 제공합니다. 주말과 명절에는 3,000그릇 이상까지도 올라가죠. 그 숫자에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00그릇?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 일주일 판매량보다 많은 양이에요. 그것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어떻게 이런 품질 관리가 가능한가요? 휴게소 총괄 매니저인 김민석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푸드코트 자체를 하나의 식품 공장처럼 운영합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위생관리 시스템, 재고관리 자동화, 거래업체 품질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어서 그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전체 매출은 약 1조 6천억 원, 방문객 수는 연간 1억 4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휴게소 전체 이용객보다 더 많은 수치군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민석 씨는 자랑스럽게 더 많은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안성휴게소만 해도 연간 약 800만 명이 방문합니다. 이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방문객 수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정차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말에 일본에서 온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SA 서비스 에어리어도 발전했다고 자부했는데 확실히 규모와 시스템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군요. 특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이 인상적입니다. 김민석 씨는 주방 한쪽에서 커다란 지도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특산 메뉴 지도였습니다. 저희 안성휴게소는 한우국밥이지만 횡성휴게소에서는 한우 스테이크, 음성휴게소에서는 하남 이정 동동주와 동태탕, 보성휴게소에서는 녹차 관련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전국 200개가 넘는 휴게소가 각각의 특색을 살린 메뉴를 개발했죠. 소피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한국 전통 음식의 박물관이군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휴게소의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김민석 씨는 태블릿을 꺼내 실시간 매출 관리, 재고 시스템, 고객 피드백 분석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간대별, 요일별, 계절별 방문객 패턴은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인력 배치와 재고 관리를 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주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언제부터 개발된 거죠? 1970년대 초창기 휴게소는 정말 간단한 시설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현대화가 진행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죠.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주방에서는 계속해서 국밥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국물 맛을 보며 미세하게 간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뭔가요? 소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정성과 경험. 그리고 매일 아침 첫 그릇은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만드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 순간 소피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미식 저널리스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닌 40년 경력 할머니의 정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휴게소 내 다른 시설들도 둘러보았습니다. 특산품 판매장, 테이크아웃 코너, 심지어 전기차 충전소와 반려동물 쉼터까지 있었습니다. 각 공간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방문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휴게소에서는 기본적인 편의시설 외에는 기대하기 힘든데 이곳은 마치 작은 도시 같습니다. 김민석 씨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휴게소를 쉬어가는 곳이 아닌 경험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행자들이 잠시 머무는 동안 그 지역의 문화와 음식을 경험하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표죠. 그때 한 가족이 국밥을 먹고 난 후 박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었어요. 10년 전부터 이 국밥을 먹으러 매년 여름 휴가 때 들른답니다. 아이들도 이제 이 맛을 알아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소피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음식 문화의 힘이군요. 단순한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추억과 전통이 담긴 경험을 제공하는 것. 김민석 씨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휴게소는 단순히 이용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안성휴게소에서만 약 200여 명이 일하고 있고 지역 농가와 직접 계약해 식재료를 공급받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품 판매를 통해 소농들의 판로를 확보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이 말을 듣자 다나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지역 활성화는 큰 과제인데 휴게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터뷰를 마치고 나올 때 주차장은 여전히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를 찾고 있었고 모두가 즐거운 표정으로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휴게소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식문화와 지역 경제 그리고 혁신이 만나는 독특한 공간이군요.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인 덕평 휴게소로 향하면서 저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이 시스템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덕평 휴게소에서 목격하게 될 충격적인 광경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글로벌 기업들의 비밀스러운 벤치마킹까지. 덕평 휴게소에 도착하자 저희 팀은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성 휴게소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다면 덕평 휴게소는 미래 지향적 디자인과 혁신의 공간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은 마치 현대 미술관을 연상케 했고 넓은 잔디밭과 조형물이 어우러진 외부 공간은 공원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게 정말 휴게소인가요? 도시의 복합문화 공간 같은데요. 저희를 맞이한 덕평 휴게소 이상진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 덕평 휴게소는 2012년 자연 속의 휴식이라는 컨셉으로 지어졌습니다. 연간 약 1,000만 명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휴게소 중 하나죠. 1,000만 명이라는 숫자에 우리 팀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에펠탑 방문객 수와 맞먹는 규모였으니까요. 저희 덕평 휴게소의 특별한 점은 쉼터 문화와 식문화의 결합입니다.
실내외를 넘나드는 다양한 휴식 공간과 함께 전국 각지의 맛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했죠. 그가 안내한 푸드코트는 기존 휴게소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난 공간이었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국 맛집 존이었습니다. 저희는 전국 유명 맛집과 협업해 그들의 레시피를 휴게소에서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주 비빔밥, 안동 찜닭, 광양 불고기 등 각 지역의 대표 음식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죠. 일본에서 온 다나카가 감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컨셉입니다. 휴게소가 지역 음식 문화의 허브 역할을 하다니. 정말 혁신적이네요. 더 놀라운 것은 휴게소 내에 위치한 푸드랩이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연구실이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약 20개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테스트합니다. 소비자 반응과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메뉴만 정식으로 출시하죠. 소피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휴게소에서 R&D 팀을 운영한다고요?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 그룹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상진 매니저는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휴게소는 이제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저희는 식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푸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연간 1억 명이 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음식 트렌드 테스트하고 전파할 수 있는 곳은 휴게소밖에 없거든요. 이어서 그는 충격적인 자료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휴게소 벤치마킹 리스트였습니다. 지난 5년간 미국의 아람마크, 일본의 넥스코, 프랑스의 아레아 등 세계 주요 휴게소 운영 기업들이 저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특히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대표단을 보내 저희 운영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죠. 미국에서 온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휴게소가 한국을 벤치마킹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미국 휴게소는 대부분 민간 기업이 운영하면서 수익만 추구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는 건가요? 이상진 매니저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저희도 수익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익이죠. 단기적 매출보다 고객 경험 향상을 통한 재방문율 증가에 더 집중합니다. 실제로 고객 만족도 1% 상승이 연간 매출 3% 증가로 이어진다는 내부 데이터가 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실시간 고객 피드백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QR코드 하나만 스캔하면 고객이 즉시 평가를 남길 수 있고 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서비스 개선에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매월 약 10만 건의 피드백을 받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메뉴 개발, 시설 개선, 직원 교육 등 모든 측면을 최적화하죠. 우리 팀은 이어서 휴게소의 친환경 시스템도 살펴봤습니다. 태양광 패널, 빗물 재활용 시스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까지 갖춘 이곳은 단순한 휴게소가 아닌 작은 친환경 도시였습니다. 저희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휴게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했고 음식물 쓰레기의 80%를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죠. 다나카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본도 친환경에 신경 쓰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와 체계성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네요. 이상진 매니저는 마지막으로 저희를 휴게소 옥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넓은 야외 정원과 함께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경치를 감상하며 쉬고 있었습니다. 휴게소는 이제 잠시 들르는 곳이 아닙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는 목적지로 변화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음식과 문화, 그리고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소피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미식이 문화의 중심이라고 자부하지만 휴게소 수준에서 이런 식문화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군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들른 서울 만남의 광장.
이곳은 도심 근처에 위치한 도시명 휴게소로 새로운 개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 만남의 광장은 연간 약 500만 명이 방문합니다. 특별한 점은 휴게소지만 목적지로 찾아오는 손님이 30%나 된다는 거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곳의 관리자 박정호 씨는 외국인 방문객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중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곳을 한국 길거리 음식의 집합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리버드바이저의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중 하나로 저희 휴게소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는 우리 취재팀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휴게소가 관광 명소가 된다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었으니까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우리 팀은 자연스럽게 한국 휴게소에 대한 감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에는 테루아티이아라로아이알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역의 맛과 특성을 담은 음식 문화를 말하죠. 한국 휴게소는 이 테루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대중화한 놀라운 사례인 것 같아요. 다나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서비스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은 그 이상입니다.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문화와 기술, 그리고 지역 경제가 통합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냈어요. 미국에서 온 저 역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휴게소는 대부분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측면만 강조하는데 한국은 휴게소의 경험이라는 가치를 더했습니다. 이것이 미래 서비스 산업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들은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 모델이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휴게소는 새로운 K-푸드 플랫폼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 휴게소 취재가 CNN을 통해 방영된 후 세계 각국에서 놀라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시청자들은 저게 정말 휴게소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다큐멘터리 역사상 가장 많은 팩트체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송 이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미국 연방고속도로청 FHWA에서 직접 연락이 왔고 한국 휴게소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형 휴게소 100개를 자국 내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로부터 3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세계로 수출되는 한국 휴게소 모델이라는 후속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만난 김준호 이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최근 성과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15개국에서 한국형 휴게소 모델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높았고 미국에서도 시범 휴게소 5곳을 한국형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김 이사는 이어서 한국 휴게소 모델의 글로벌 경쟁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휴게소 모델의 가장 큰 경쟁력은 통합 운영 시스템입니다. 식음료부터 시설 관리, 물류, 에너지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되어 있죠. 이 시스템을 패키지화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휴게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K-푸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휴게소를 거점으로 한국 음식과 식재료를 소개하고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죠. 실제로 2023년 기준 한국 휴게소 모델 수출과 관련 컨설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500억 원에 달했고 2025년에는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휴게소가 수출 산업이 되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김 이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1년 전 취재 당시에도 한국 휴게소의 수준에 놀랐지만 그것이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어서 제가 찾은 곳은 한국도로공사 국제협력팀. 이곳에서는 외국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휴게소 운영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의 담당자들이 한국 휴게소 시스템을 배우고 있었죠. 미국 연방고속도로청에서 온 제니퍼 윌슨은 열정적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휴게소는 오랫동안 혁신 없이 정체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와의 연계 모델은 미국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중국 교통부에서 온 리 지아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베이징-상하이 고속도로를 따라 10개의 한국형 휴게소를 건설 중입니다. 특히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과 스마트 주문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할 계획이에요. 한국도로공사 교육 담당 박소연 차장은 이런 국제적 관심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휴게소는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공간입니다. 물류, 식품, 서비스, 시설 관리가 모두 통합된 시스템이죠. 한국은 50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최적화했고 이제 그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은 안성휴게소는 더욱 진화해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새로운 메뉴들이 추가되었으며 심지어 외국인 전용 안내 데스크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국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녀의 국밥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물이 되었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녀의 국밥을 맛보기 위해 특별히 이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국제적인 셰프가 되셨네요.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냥 매일 같은 맛으로 정성껏 만들 뿐인데. 외국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니 기쁘네요. 그녀 옆에는 이제 외국인 견습생들도 보였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 온 요리사들이 한국 휴게소 음식의 비결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프랑스에서 온 앙드레 셰프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파리에 한국 휴게소 음식 전문점을 열 계획입니다. 이 깊은 맛의 비결을 배워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요. 한국 휴게소가 이제는 세계적인 미식 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해외 수출 외에도 한국의 휴게소는 국내에서도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이사가 자랑스럽게 소개한 스마트 휴게소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모든 휴게소를 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휴게소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충전 시스템, AR 기반 메뉴 추천, AI 고객 동선 분석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여행의 중심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처음 한국 휴게소를 방문했을 때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단지 수준 높은 휴게소에 놀랐지만 이제는 그것이 한국의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CNN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더 이상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식문화, 서비스 정신, 그리고 혁신 역량이 집약된 새로운 문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혁신적 모델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말미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휴게소가 어떤 의미인가요? 단지 잠시 들르는 곳인가요? 아니면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하는 곳인가요?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신들의 휴게소를 돌아보게 될 때 한국의 휴게소 모델은 이미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한 휴게소조차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 한국의 혁신 역량,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